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좀 화가 난다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온갖 반칙과 특권을 누리는 위선적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네, 오늘 뉴스탑10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이 1, 2심에 이어서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건데요. 대선 전국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히 상고 기각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릴 게 없고, 다만 좀 안타깝다. 그리고 참 정경심 피고인을 지금까지 쭉 변론해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난다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판결문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든 의원님. 네. 2019년 하반기에 시작된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달 1심이 나왔고 2021년 8월 2심, 그리고 오늘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약 한 2년 5개월간 진행된 수사,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역사상 적어도 21세기에 들어서는 아마 국민의 가장 관심이 많았던 재판의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조국 일가의 비리가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크게 보면 이제 4가지 혐의죠. 입시 비리, 증거인멸, 그리고 보조금 허위 수령, 그리고 사모펀드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15개 혐의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인정됐습니다. 2심에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일부 무죄가 됐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4년의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 혐의 자체도 무겁지만 전혀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그 조국 일가의 태도 때문에 이런 네. 무거운 형이 확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이번 재판 결과가 우리 그 정치 사회적으로 이제 굉장히 또 많은 여파를 미치게 되겠습니다. 우선 재판만 놓고 보면은 현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번 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공범 혐의가 많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딸 조민 씨의 고려대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입학 그리고 의사 면허, 여기에도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도 뭐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우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당신 너무 그 가혹하게 수사한 거 아니야? 이런 예.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고, 과잉 수사 아니었나 지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조국의 강을 지금 당은 건넜나? 아직 다 건너지 못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오래된 숙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김경린 단장님. 그런데 정경심 교수 이제 피고인 신분이 아니라 수용자 신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확정 판결됐는데 이 보석 신청한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보석 신청한 것은 굳이 뭐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더 이상 판단 안 하고 당연 기각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이상의 재판 절차는 없습니다. 없고 사실은 그냥 그대로 지금부터 형 집행 절차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도 이번 재판 관련해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절절한 심정들을 내놓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같이 좀 화면을 보면요. 가족의 시련 저희가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따뜻한 밥 정경심 전 교수와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헛된 희망이었다. 그러면서 고통스럽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에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뭐 조국 전 장관 잘 아실 텐데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리고 오늘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헛된 희망이었다. 마음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족이 4년여의 수용 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확정된 순간 어쨌든 남편으로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가슴 아플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요. 뭐 어려운 시련이 왔기 때문에 본인은 고통스럽겠지만 네. 법원이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증거와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쭉 검토해서 내리신 결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변호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예. 결국 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상당히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은 분명히 이제 과잉 수사 혹은 수사 과잉 문제는 여전히 그 여러 가지 여전히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네. 김기현님 단장님, 예. 김건희 씨가 과잉 수사라는 뉘앙스를 넣어서 얘기를 한 것은 맞는데 7시간 녹취에 있는 내용이죠. 예, 녹취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 역시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의 미숙한 어떤 발언이 아닌가 싶고 예. 아니 1심 법원에서 심리에서 판단을 했고 1심, 2심까지 근 1년 8개월을 법관들이 심리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심리한 법관들은 이 대등재판부라고 해서 법관 경력이 20년이 넘어가는 부장판사들로 구성된 부장판사 3분이 같이 예, 재판하는 그 거죠? 재판부에서 했죠.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을 심리를 하고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라고 하는 보통 사람, 사법 전문가가 아닌 시각에서 보면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건 혐의가 명백하고 처벌의 가치가 중하고 법정에서 보였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징역 4년을 선고할 만한 충분한 어떤 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심, 항소심, 대법원 공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 역시 뭐 과잉 수사냐 그렇지 않느냐 뭐 여전히 정치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침 조국 전 장관도 오늘 SNS에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대선에 집중하자. 대한민국의 대선 결과 낙폭 후진하게 될까 봐 걱정이다. 이런 글을 같이 올렸는데 우상호 의원님 이건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개인 의견이죠. 그리고 이제 그 대선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어쨌든 우리 진영이 몸담았던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나 제가 대선을 여러 번 치러본 결과 적어도 조국 장관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상 예. 조국 사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김기현 단장님 다시 또 반론이 있으신가 봐요. 예. 자꾸 반론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자유로운 토론하는 거죠.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근데 사실은 그때는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였죠. 사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또 국회의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그렇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 주변에 가령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 이건 검찰이 조직적으로 무슨 사건을 가장 확대 무슨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해야 한다, 사법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사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 주변에 대폭 포진해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여태까지 제가 며칠 전까지도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표창장 한 장 가지고 징역 4년 실형을 때렸다.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를 해서 일가족을 해체시켰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여전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캠프의 핵심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본인은 그때 당시에 아무 얘기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예. 집단으로서 세력으로서 민주당은 여태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지지자를 속여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이라도 나서서 내가 과거에 잘못 판단했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지지자들께 미안하다. 이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가슴이 먹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집단으로서 민주당 그리고 이 민주당이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이 기만적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윤석열 캠프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재명 후보도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두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런 말도 했다는 점도 있다는 점도 같이 밝혀두도록 하겠습니다.